70평생 조국을 위해 몸 바쳤던 박치용 씨는 오늘도 낡은 군복 단추를 매만지며 아침을 맞이해요. 빛바랜 훈장만이 그의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던 치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웅의 모습이 거기 있었거든요. 늙었다고 해서 심장의 불꽃이 꺼진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영웅은 제복을 벗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법이죠. 정의감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으니까요. 치용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치용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해요. 퇴계로 마을 노인정으로 향하는 그 길은 이제 그의 유일한 전선이 되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었어요. 노인정 평상 위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가 치용의 유일한 낙이에요. 50년 지기 김영강과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전쟁의 상처를 함께 견뎌낸 전우들과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이죠. 치용도 김영감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김영감이 전화기를 들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친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치용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손주가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은 김영감은 정신없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 전부를 인출했죠. 그리고 전화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전화가 왔고 이번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죠. 김영감은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금 2천만 원까지 보내버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진짜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본 김영감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이죠.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인정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온 김영감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손주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조차 남지 않았죠. 치용은 떨리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김영감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70평생 처음 보는 친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치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친구의 떨리는 손과 눈물만 떠올랐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치용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죠.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라서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요. 신고를 받아도 실제로 검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치용은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치용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투성이 얼굴과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치용은 밤새 고민에 빠졌어요. 젊었을 때라면 당장 뛰어들었을 텐데 이제는 늙은 몸뚱이일 뿐이잖아요. 범인을 찾는다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한때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의 눈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새벽 4시 치용은 잠에서 깼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늙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치용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장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다시 만지는 군장이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낡은 전투화 끈을 조이는 치용의 손놀림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확했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현역 군인이었거든요.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된 거죠. 거울을 보며 군복깃을 바로 세운 치용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죠. 마을을 지키기 위한 노병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치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 해도 현대의 범죄는 다르니까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첨단 범죄는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마침 동네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이 한 명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민수라는 25살 청년인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죠. 평소 노인정에 들러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곤 했어요. 치용은 민수를 찾아갔어요. 처음에 민수는 황당해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경찰도 못 잡는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치용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자신도 늘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친구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죠.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기로 한 거죠. 구식 전략과 신식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치용과 민수는 작은 방 하나를 작전실로 꾸몄어요.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2대가 놓였죠. 할아버지와 손주뻘 청년의 묘한 공조가 시작된 거예요. 민수는 먼저 김영감이 받았던 전화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해외 인터넷 전화였지만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죠. 송금받은 계좌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치용은 옛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함께 싸웠던 전우들 중 아직 건강한 이들을 소집했죠. 박 상사와 최 병장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셋이 모인 자리에서 치용은 작전을 설명했어요. 이건 전쟁이라고 말이죠. 우리 세대를 노리는 범죄와의 전쟁인 거예요. 박 상사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잠복 근무와 미행 실력은 여전히 현역 수준이었죠. 최 병장은 정보 수집에 능했어요. 이렇게 시니어 수색대가 만들어졌어요. 평균 연령 70의 특수부대가 탄생한 거죠. 민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가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 현금 인출 장소였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거죠. 서울 시내 특정 ATM을 자주 이용한다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치용은 즉시 3인조를 배치했어요. 박 상사는 ATM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요. 최 병장은 건너편 편의점에서 감시했죠.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 현금을 인출했죠. 액수가 상당했어요. 박 상사가 신호를 보냈고 최 병장이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주변을 경계하며 골목길로 들어갔죠. 하지만 노련한 전직 군인들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청년이 들어간 곳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어요. 3층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죠. 최 병장은 즉시 치용에게 보고했어요. 치용과 민수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주변 와이파이를 탐색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호실에서 여러 대의 기기가 작동 중이었어요. 이틀 동안 감시한 결과 최소 5명이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모두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죠. 이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경찰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치용은 더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어요. 민수가 위장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하며 추가 송금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조직원이 직접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대로 민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놈들은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그리고 큰 금액이니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치용은 박 상사와 최 병장에게 지시를 내렸죠. 만남 장소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라고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카페였어요. 민수가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죠. 치용과 다른 대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했어요. 20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오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남자는 민수 맞은편에 앉으며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속였을까 싶은 능숙한 태도였죠.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달랐어요. 민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치용은 밖에서 지켜봤어요.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죠.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요. 남자는 돈을 준비했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계좌로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현금으로 주겠다며 가방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치용이 신호를 보내자 박 상사와 최 병장이 카페로 들어왔죠.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남자가 도망치려는 순간 치용이 가로막았어요.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치는 거죠. 치용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철 같았거든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제압한 치용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영감의 돈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남자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민수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계좌 정보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결국 남자는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말단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했죠. 돈은 이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 관리자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어요. 치용은 그 정보를 받아냈죠.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어요. 증거 자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사건으로 오피스텔 거점도 급습당했어요. 5명의 조직원이 모두 체포되었죠. 하지만 회수된 돈은 김영감이 잃은 액수의 3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돌아왔어요. 김영감은 치용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죠. 이 정도라도 돌려받은 게 기적 같다고 했어요. 치용과 시니어 수색대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노인들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퍼졌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치용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큰 물고기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민수가 추적한 결과 조직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거점이 운영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보스가 있었어요. 치용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도 동의했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며칠 뒤 치용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치용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협박 따위에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건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날 밤 일이 터졌어요. 치용의 집 창문이 깨지고 돌이 날아들었죠. 협박 편지도 함께 들어왔어요. 다음 날은 민수의 차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타이어가 전부 칼로 찢겨 있었죠. 조직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상사는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경고는 확실했죠. 이제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치용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했죠. 박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생 도망친 적 없다고 했죠. 지금 와서 겁먹고 물러설 순 없다는 거예요. 최 병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다른 노인들이 계속 당한다고 했죠. 민수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치용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거든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납치당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검은 승합차에 끌려갔다는 목격담이 있었죠. 치용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지만 떨리고 있었죠.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 다칠 거라는 협박이었죠. 치용은 이를 악물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을 급히 불렀어요. 상황은 심각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치용은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민수를 구출하기로 한 거죠. 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시 전화가 왔고 치용이 직접 받았어요. 조직 보스가 만나자고 했죠. 혼자 오라는 조건이었어요. 장소는 외곽의 폐공장이었어요. 전형적인 함정이라는 걸 치용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박 상사가 말렸어요. 함정인 게 뻔하다고 했죠. 하지만 치용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치용은 옛 군복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멀리서 대기하다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오라고 했죠. 경찰도 미리 대기시켜 놓으라고 했고요. 약속 시간 30분 전 치용은 폐공장에 도착했어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이었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30대 전후의 건장한 체격이었죠. 한가운데 의자에 민수가 묶여 있었어요. 민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치용과 눈이 마주치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가 치용을 보며 비웃었어요. 늙은이가 영웅놀이를 한다고 했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물러서라는 거예요. 치용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청년을 풀어주면 물러서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죠. 남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치용을 둘러쌌어요. 치용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6명의 남자들이 포위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남자 중 하나가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치용은 가볍게 피했죠. 그리고 상대의 팔을 잡아 꺾어버렸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50년 훈련의 결과였어요.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치용은 침착하게 하나씩 제압했죠.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타격이었어요. 보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늙은 군인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치용이 민수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나타났죠.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어요. 치용이 돌아서려는 찰나 민수가 소리쳤어요. 치용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죠. 쇠파이프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균형을 잃은 치용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느렸죠. 남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이번엔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치용이라도 한계가 있었죠. 곤봉으로 맞으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보스가 다가와 치용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알겠냐며 비웃었죠. 늙은이가 어디서 설치냐는 거예요. 치용은 피를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보스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둘 다 처리하라는 명령이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공장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죠. 박 상사와 최 병장이 제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조직원들은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죠. 보스도 도망치려 했지만 막혔어요. 치용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민수가 무사하다는 게 다행이었죠. 경찰관이 다가와 치용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의 묶인 손을 풀어주자 청년은 치용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죠. 치용은 괜찮다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보스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어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수십 명의 경찰이 공장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어마어마했어요. 노트북과 전화기 수십 대가 압수되었죠. 조직의 전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이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치용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굴에 피멍이 들고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치용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민수도 함께 실려갔죠. 다행히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치용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죠. 전국에 걸쳐 20여 개의 거점이 적발되었어요. 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어요. 총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었죠. 치용의 신고가 거대 조직을 무너뜨린 거예요. 김영감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긴 거죠. 많은 노인들이 치용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퇴원한 치용은 다시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죠. 마을의 영웅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치용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진짜 영웅은 함께 싸운 동료들이라고 말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도 자리에 있었어요.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은 없었지만 모든 걸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수도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죠. 할아버지들께 배운 게 많다며 인사했어요. 치용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어요. 시니어 수색대의 활약상을 기사로 쓰고 싶다는 거였죠. 치용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제보였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많았어요. 치용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알려주는 거죠. 경찰서와 협력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매주 노인정에서 교육이 열렸어요. 치용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민수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어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 방법이나 의심스러운 전화 확인법 같은 거죠. 노인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몇 달 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교육을 받은 노인이 보이스피싱 시도를 막아낸 거죠.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었어요. 치용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직접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명을 구하는 것보다 100명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낫죠. 마을 사람들은 치용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저 전쟁 다녀온 노인이 아니라 현재도 싸우는 영웅이었죠. 아이들도 치용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치용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누구나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김영감이 치용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돌려받은 돈으로 마련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새 손목시계였어요. 김영감은 평생 고맙다며 치용의 손을 잡았죠.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치용도 감동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치용의 일상도 조금씩 평범함을 되찾았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의 평범함이었어요. 이제 노인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치용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노인들이었죠. 함께 마을을 지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박 상사는 자원봉사로 동네 순찰을 시작했어요. 최 병장은 청소년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죠.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는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기 신고 앱이었죠.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앱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전국의 노인들이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여러 건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치용은 민수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젊은이가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세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어느 날 치용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왔어요.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죠. 범죄 소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시상식 날 치용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가슴에는 옛 훈장과 함께 새 표창장이 달렸죠. 박 상사와 최 병장도 함께 표창을 받았어요. 무대에 오른 치용은 짧은 소감을 밝혔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고 했죠. 여전히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했죠. 치용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치용은 그 경찰관을 격려했어요.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치용은 거울 앞에 섰어요. 몇 달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죠.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치용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이들을 노리는 악당들이 많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죠. 모두가 찬성했어요. 치용은 회의를 주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죠. 경찰서와 구청의 협조도 약속받았어요. 첫 교육날 노인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참석자들이 왔죠. 치용의 명성이 널리 퍼진 결과였어요.
치용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어요. 김영감의 이야기도 허락을 받고 공유했죠.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노인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구했죠. 치용은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최근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치용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어요. 민수가 나서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전형적인 스미싱 문자였죠. 현장에서 바로 차단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교육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참석자들은 다음 교육도 꼭 오겠다고 약속했죠. 치용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저녁이 되자 치용은 홀로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젊은 시절 군복무할 때도 이렇게 별을 보곤 했어요. 그때는 나라를 지키는 게 사명이었어요. 지금은 마을과 이웃을 지키는 게 사명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김영감이었죠.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김영감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돈을 잃었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치용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친구를 도운 것뿐이라고 했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어요. 김영감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노인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50년 우정이 주는 안정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치용은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한편에는 군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이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청년들은 모두 늙었거나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치용의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준비 중인 프로젝트였죠. 노인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전국의 노인정과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곳에서 사기 시도가 발견되면 즉시 다른 곳에 알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치용은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죠. 지자체의 지원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을 방문했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했죠. 처음엔 회의적이던 공무원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치용이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노인 범죄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청에서 프로젝트 예산을 승인했다는 거였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치용과 민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노인정 5곳과 협약을 맺었죠. 각 노인정마다 담당자를 지정했어요. 민수가 개발한 앱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지역별로 실시간 경보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용법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첫 교육은 박 상사가 맡았어요. 노인정 담당자들을 모아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쳤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첫 성과가 나왔어요. 강동구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시도를 포착한 거죠. 즉시 다른 지역에 경보가 발송되었어요. 같은 수법으로 세 곳에서 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막아냈어요. 노인들이 미리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민간주도 예방 시스템은 처음이라고 했죠. 공식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치용은 경찰서를 방문해 회의를 가졌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죠. 경찰의 범죄 정보를 네트워크에 제공받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100여 개 노인정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죠. 매일 수십 건의 사기 시도가 차단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죠. 치용은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어요.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치용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사양했지만 민수가 설득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치용의 이야기가 전국의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했죠. 결국 치용은 출연을 수락했어요. 방송 당일 치용은 긴장했어요.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편안해졌어요. 진행자가 친절하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었죠. 치용은 김영감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스튜디오에 있던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한 노인의 용기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자신의 지역에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치용과 민수는 바빠졌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네트워크는 300개를 넘어섰어요. 참여 노인 수만 수만 명에 달했죠. 거대한 안전망이 형성된 거예요. 통계를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트워크 참여 지역의 노인 범죄 피해율이 70% 감소했죠. 정부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치용을 만나러 왔어요.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치용은 감개무량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자신만의 공이 아니었어요. 함께한 모든 사람들 덕분이었죠. 박 상사와 최 병장 그리고 민수까지 말이에요. 수많은 노인정 담당자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저녁에 동료들을 모두 불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노인정 강당을 빌려 축하 자리를 마련했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파티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어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죠. 젊은이들도 함께 어울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치용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의 성과는 모두의 것이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박 상사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죠.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최 병장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런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죠. 늙어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아버지들께 배운 게 너무 많다고 했죠. 용기와 정의감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김영감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시작했죠. 치용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준 은인이라고 했어요. 돈을 되찾은 것보다 희망을 되찾은 게 더 크다고 했죠.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돕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치용은 친구를 부둥켜 안았어요. 두 노인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에 박수가 터졌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치용은 혼자 강당에 남아 정리를 도왔죠. 민수가 다가와 함께 의자를 정리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죠. 편히 쉬셔도 되는 나이인데 말이에요. 치용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쉬는 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고 했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죠. 치용은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며칠 후 치용은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온 공식 문서였죠. 국민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치용은 편지를 읽으며 벅찬 감정을 느꼈죠.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온 보람을 느꼈어요. 훈장 수여식 날이 다가왔어요.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였죠. 치용은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도 함께 초대받았어요. 셋은 나란히 서서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났어요. 수여식장은 장엄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죠. 치용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했죠. 노인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치용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진짜 영웅은 함께 싸운 동료들과 도움을 준 젊은이들이라고 말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치용은 몇 가지 질문에만 답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했죠. 치용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싸울 거라고 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치용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전국의 노인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죠. 치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인정은 북적였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가 치용을 보고 싶어 했어요. 치용이 도착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노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죠. 치용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치용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하자고 했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노인정은 더욱 활기차졌어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늘어났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어요. 교사 출신 노인은 아이들 학습 지도를 했어요. 요리사 출신은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줬죠. 각자가 작은 영웅이 되어가는 거예요. 치용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었거든요.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치용은 창가에 섰죠.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김영감의 눈물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그 눈물이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이제는 전국에서 비슷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찾아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안전 네트워크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시니어 자경단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과 대만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노인 범죄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였거든요. 치용의 모델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치용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누구나 용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노인정에서 송년회를 준비했죠.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였어요. 송년회 날 강당은 꾸며졌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음식이 준비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치용은 무대에 올라 회고사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찬 한 해였다고 했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특별히 민수를 무대로 불렀어요. 세대를 넘어 함께 싸워준 젊은 친구라고 소개했죠.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 상사와 최 병장에게도 감사를 전했어요. 50년 전후가 다시 뭉쳐 싸웠다고 했죠. 셋은 무대에서 포옹했어요. 김영감도 무대에 올랐어요. 작년 이맘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송년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노래가 나오고 춤이 이어졌죠. 노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치용은 새벽 산책을 나갔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함께 싸울 젊은이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정의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노인정으로 돌아오니 박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해 첫 순찰을 나가자고 했죠. 치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마을을 걸었어요.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노인이었죠.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치용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경보를 발령했어요. 같은 수법이 다른 곳에서도 시도될 수 있으니까요. 몇 시간 내로 비슷한 신고가 6건 더 들어왔어요. 하지만 모두 사전에 차단되었어요. 노인들이 미리 교육받은 덕분이었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저녁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죠. 인공지능으로 사기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거예요. 치용은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어요.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죠. 범죄자들도 계속 진화하니까요. 며칠 후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경고가 뜨죠. 사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달 후 통계를 보니 놀라웠어요. 사기 시도 차단율이 90%를 넘었죠. 피해액도 작년 대비 80% 감소했어요. 정부에서 공식 표창을 했어요. 모범 사례로 전국에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죠. 치용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치용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청소년들에게 봉사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죠. 치용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강연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치용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죠. 학생들은 숨죽이며 경청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했죠. 치용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기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표를 잃었을 때 오는 거라고 했죠. 언제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된다고 말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했죠. 치용은 한 명 한 명 격려해 줬어요. 학교를 나서는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거든요. 이것도 의미 있는 싸움이었죠.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치용은 산책했죠. 1년 전 이맘때와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노인정 앞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시니어 안전센터라는 이름이었죠. 이제 공식적인 사회기관이 된 거예요. 매일 아침 센터는 활기찼어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치용은 센터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민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도 신고가 많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박 상사는 교육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매주 새로운 노인정을 찾아가 강의했죠. 최 병장은 순찰팀의 책임자가 되었고요. 김 영감도 센터에서 일했어요. 피해자 상담을 맡았죠.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식당에 모였어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치용은 홀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난 1년이 꿈만 같았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친구를 돕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치용은 계속 싸울 각오였어요. 저녁 무렵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죠. 치용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치용은 처음엔 사양했어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제작진은 간곡히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했죠. 결국 치용은 수락했어요. 몇 주에 걸쳐 촬영이 진행되었어요. 치용의 일상과 센터 활동이 담겼죠. 동료들과의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김영감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치용이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고 했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산다고 말했어요. 민수도 출연했어요. 할아버지들께 배운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했죠. 기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이 예상을 뛰어넘었죠.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해 왔어요.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치용은 한 명 한 명 격려의 답장을 보냈어요. 젊은이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노인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시니어 안전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죠.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어요. 1년 후 전국에 100개의 센터가 생겼어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죠. 범죄 피해율은 계속 감소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했어요. 유엔에서 치용을 초청했죠. 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발표해달라는 거예요. 치용은 유엔 무대에 섰어요.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경험을 나눴죠. 나이는 장애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치용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구촌으로 확산되었어요. 귀국한 치용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센터까지 인파가 늘어섰죠.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센터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죠. 치용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박 상사가 건배사를 했어요. 우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했죠.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최 병장은 치용을 향해 격려했어요. 평생 따르고 싶은 지휘관이라고 했죠. 치용은 답례로 격려를 보냈어요. 민수는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할아버지들이 보여준 길을 따르겠다는 거였죠.
치용은 민수를 아들처럼 끌어안았어요. 김영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죠. 친구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고 감사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치용은 센터 옥상에 올랐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평화로운 마을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군복을 입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5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군인의 정신은 제복을 벗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치용은 주머니에서 낡은 훈장을 꺼냈어요. 오래전 받은 그 훈장이었죠. 빛바랜 금속이 별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새로운 훈장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가장 빛나는 건 따로 있었죠. 이웃들의 밝은 웃음과 감사의 인사였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치용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치용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상담 전화를 받고 교육 계획을 세워야 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용은 생각했어요. 영원한 솔저라는 말이 떠올랐죠. 맞아요. 자신은 영원한 군인이에요. 싸우는 전선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적이 바뀌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켜야 할 가치는 여전히 같아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가치들을 위해 치용은 계속 싸울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한 치용은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치용은 중얼거렸어요. 라스트 솔저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시작이죠. 영원한 군인 박치용의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예요.